저는 김하나, 43살이고 5년 전 남편을 잃은 홀몸입니다. 남편이 떠난 뒤 저에게는 아들 진우가 남았어요. 지금 19살이 된 진우를 키우면서 늘 엄마와 아빠 역할을 동시에 해왔죠. 저는 항상 그가 부족함 없이 살길 바랐고, 그래서 밤낮으로 일하며 진우에게 좋은 생활을 제공하려고 애썼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다 해줬다고 자부했어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제가 진우를 키운 방식이 완전히 잘못됐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진우가 아버지를 잃었을 때가 딱 중학교 2학년 정도였어요. 그 나이에 아들이 아버지를 잃는다는 건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이죠. 그때 저는 그가 더 엄격한 규율과 책임감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그 반대였습니다. 저는 그저 진우가 힘들어하지 않길 바랐고 그에게 모든 걸 다 해주느라 과잉보호를 했던 거예요. 학원비, 용돈, 옷, 외출비까지. 심지어 친구들과 놀러 가는데도 손쉽게 수십만 원을 줬죠. 진우가 친구들과 놀러 간다고 하면 저는 밤새 일해서 돈을 벌고 아침에 다시 일하러 가곤 했습니다. 엄마, 나 이번 주말에 친구들이랑 여행 가는데 3만 원만 줄래? 진우가 말하면 저는 오구오구 엄마가 얼마나 힘든데 하면서도 그냥 주곤 했어요. 진우는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얼마나 힘들게 벌어지는지 전혀 몰랐죠. 그 결과 진우는 점점 무책임해졌고 학교도 성적도 떨어졌습니다. 밤늦게까지 친구들과 노는 게 일상이 됐고 어느새 술 냄새까지 나는 데다 대학도 제대로 다니지 않고 게임만 하며 돈을 낭비하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제가 모은 금목걸이까지 팔아버렸답니다. 주변 사람들은 하나씨, 너무 애를 봐줘서 안 된다. 좀 엄하게 굴어야 진우가 커진다고 했지만 저는 그 말을 들을 수 없었어요. 내 아들이니까 이해해줘야 해라는 마음뿐이었죠.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 그게 가장 큰 실수였다는 걸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어느 날 진우가 저에게 큰 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엄마, 나 이제 돈 안 받을래. 내가 할 만큼 했어. 너도 좀 알아서 살아. 그때 저는 너무 놀랐지만 꿋꿋하게 말했어요. 그래, 그럼 내가 집안일도 하고 돈도 벌어라. 진우는 화를 내며 방에 처박혔고 그날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무너졌죠. 그 후로 진우의 태도는 점점 이상해졌습니다. 말도 거의 하지 않고 밥도 거부하고 집안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저는 점점 무서워졌지만 그를 놓치고 싶지 않아 계속 지켜봤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진우의 휴대폰을 우연히 봤는데 대학 시절 알던 여자친구와 나누는 대화가 있더군요. 대화 내용은 너무 충격적이어서 입이 떡 벌어졌어요. 진우는 집안 사람들, 특히 저에게 이상한 집착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동생인 삼촌이 집에 오면 범마, 저분한테 인사하지 마세요 라며 조심하라고 했고 제가 입는 옷이나 머리 모양까지 간섭했어요. 그 옷은 너무 꽉 끼잖아. 그 바지는 너무 헐렁해. 이래서 남들이 뭐라고 해 그런 말을 하는 진우의 모습은 전에 본 적 없는 낯선 사람이었죠. 여름날 저는 집에서 시원한 반팔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진우가 갑자기 점마, 너무 야해. 조금만 조심해라며 이상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면서도 내 아들이 왜 이러지? 라는 생각에 머리가 복잡해졌죠. 저는 평소에도 청결과 자기관리에 신경 쓰는 편이라 옷차림도 깔끔했는데 그가 이렇게 변하다니. 며칠 뒤 진우는 저에게 갑자기 과일을 먹으라며 차려놓았고 그날따라 무언가 불길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마음이 너무 아팠고 그가 진짜 누군가와 다른 사람처럼 변해버린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날 밤 진우가 무언가를 숨기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나 사실 그 순간 저는 숨을 죽이고 그의 말을 기다렸죠. 하지만 그가 입을 열기도 전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저는 그 전화가 우리 집의 평화를 완전히 깨뜨릴 신호임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야기는 진우가 숨기고 있는 비밀과 그가 왜 이렇게 변했는지, 그리고 제가 그를 다시 구해낼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진우가 갑자기 말을 끊고 전화를 받으러 거실로 나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이렇게 조용할까? 집안은 갑자기 무겁고 어두운 공기로 가득 찼죠. 진우가 전화를 받는 동안 저는 조용히 그의 뒤를 따라 나갔습니다. 진우는 전화기 너머로 낮고 불안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알았어요. 오늘 밤에 꼭 만나자. 통화를 끝내고 돌아오는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동자는 흔들렸습니다. 저는 그가 지금까지 보인 어떤 모습보다도 더 무섭고 낯설게 느껴졌어요. 진우야, 무슨 일이야?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엄마, 그냥 친구들이랑 좀 얘기한 거야? 걱정하지 마. 하지만 그의 눈빛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었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면서 내가 뭘 놓쳤지? 왜 내 아들이 이렇게 변했지? 라는 생각에 빠졌죠. 머릿속은 온통 걱정과 후회로 가득 찼습니다. 내가 좀 더 엄하게 굴었어야 했나? 내가 너무 쉽게 모든 걸 다 해줬나? 수백 번의 후회가 밀려왔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와 다르게 진우의 방문을 살짝 열고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는 침대에 누워 스마트폰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방 안은 어지럽혀져 있었고 옷가지와 책들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평소 진우가 정리정돈을 잘하는 편인데 이 모습을 보니 더욱 걱정이 되더군요. 진우야, 오늘 아침 밥 먹자. 제가 문 밖에서 부르자. 그는 짧게 달았어. 오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얼굴에는 피곤함과 무기력함이 가득했어요. 아침 식탁에 앉은 우리는 서로 말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밥을 먹으면서도 진우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엇에 힘들어하는지 알 수 없었죠. 그가 눈을 피하며 스마트폰만 만지는 모습에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절실히 들었습니다. 그때 진우가 갑자기 말했어요. 엄마, 나 학교 그만 다닐래. 이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지쳤어. 진우의 목소리는 차갑고 무심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상처가 숨어있는 듯했어요. 저는 그동안 일과 집안일에 치여 진우의 마음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한 자신이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죠. 내가 직접 나서야 한다. 이대로 진우를 잃어버릴 수는 없어. 그날 오후, 저는 진우를 데리고 진천군에 있는 작은 카페로 갔습니다. 평소에 잘 가지 않던 곳이었지만 조용히 대화를 나누기에는 적당한 장소였거든요. 카페 안은 은은한 조명과 고요한 음악이 흐르고 있었어요. 진우는 검은 후드티에 청바지, 발에는 낡은 운동화를 신고 있었죠. 평소보다 훨씬 무심한 표정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그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진우야, 엄마가 너랑 솔직하게 얘기하고 싶어.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긍우이라고 대답했죠. 그 순간 카페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그 사람은 흰 셔츠에 검은 슬랙스, 깔끔하게 빗어넘긴 머리카락이 인상적인 남자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냉철했고 진우를 보자 미묘한 표정을 지었어요. 진우도 그를 본 순간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누구지? 저는 속으로 질문했지만 진우는 그 남자를 피하려는 듯 몸을 뒤로 빼며 작게 다니야 그냥 지라며 말을 흐렸습니다. 그 남자의 등장으로 분위기는 갑자기 긴장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진우가 숨기고 있는 비밀의 한 조각을 발견한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진우가 다시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그의 눈빛에서 전과는 다른 불안과 두려움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엄마, 나 좀 혼자 있고 싶어. 그의 그 한마디에 저는 마음이 무너졌지만 억지로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하지만 진우야, 엄마는 언제나 내 편이야. 진우가 문을 닫고 혼자 남겨진 제 방 안에 무거운 침묵과 함께 새로운 미스터리가 드리워졌습니다. 이 남자는 누구일까? 그리고 진우와 어떤 관계일까? 그 비밀이 밝혀질 때까지 저는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집안 분위기는 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진우는 점점 더 말수가 적어지고 눈빛은 더욱 어두워졌죠. 아침마다 출근 준비를 하면서도 마음 한켠은 늘 무거웠습니다. 하루는 진우가 학교를 결석한 이유를 물었더니 그는 짧게 그냥 시라며 말끝을 흐렸어요. 그 그냥 속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과 고민이 담겨 있다는 걸 알면서도 저는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몰라 망설였죠. 어느 날 저녁, 저는 진우가 자주 가는 춘천의 작은 PC방 근처를 몰래 찾아갔습니다. 진우가 게임에 빠져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곳에 가서 직접 그가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PC방 입구에 서서 진우를 기다리는데 그는 검은 마스크에 후드티를 깊게 눌러쓰고 나타났어요. 평소와 달리 표정은 굳어 있었고 주변을 경계하는 눈빛이었죠. 그때 옆에서 다가온 친구들이 있었는데 이름을 들어보니 민석, 지훈, 그리고 태윤이었어요. 세 친구는 진우에게 다정하게 말을 걸었지만 진우는 별다른 반응 없이 고개만 끄덕였죠. 그들의 대화 속에서 저는 진우가 학교나 집에서는 보여주지 않는 또 다른 세계에 살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진우는 침묵만 지켰습니다. 저는 그가 무언가 큰 짐을 안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어요. 진우야, 엄마랑 얘기 좀 하자.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그는 고개를 돌리며 나 혼자 있고 싶어 라고만 했죠. 다음 날 진우의 방을 몰래 살펴보다가 그의 책상 서랍에서 작은 노트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노트에는 알 수 없는 낙서와 함께 몇 가지 날짜와 이름들이 적혀 있었어요. 특히 민석과 태윤이라는 이름이 자주 보였고 그 옆에는 위험, 조심이라는 단어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심장이 뛰기 시작했죠. 이건 단순한 청소년의 일기장이 아니었어요.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신호였죠. 그날 저녁, 저는 큰 마음을 먹고 진우에게 노트를 보여주며 물었습니다. 진우야, 이게 뭐야?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진우는 갑자기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크게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엄마, 나 정말 힘들어. 이 친구들 때문에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죠. 내가 혼자 감당하려고 하지 마, 진우야. 엄마가 도와줄게. 저는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다짐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진우의 휴대폰에서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민석이라는 이름이 떴죠. 진우는 휴대폰을 보며 얼굴이 굳어졌고 급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진우야, 너 또 무슨 일 있어?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그는 다급하게 나중에 얘기할게 라며 전화를 끊었어요. 그날 밤 진우는 밖으로 나가는 듯하다가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엄마, 나 잠깐 나갔다 올게. 저는 불안한 마음에 조심해. 진우야, 라고 말했죠. 진우가 문을 닫고 나가자마자 저는 그가 무엇을 하려는지 알 수 없어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두려움이 올라왔습니다. 그가 마주할 위험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나는 그를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까요? 집안에는 점점 더 무거운 침묵과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이야기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진우와 그의 주변 인물들 사이에 숨겨져 있던 비밀들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다음 이야기는 진우가 마주한 현실과 그가 왜 점점 어두운 길로 빠져드는지, 그리고 제가 그를 지키기 위해 선택한 극단적인 방법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진우가 집을 나선 뒤 저는 창문 너머로 그가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이 조마조마했어요. 무슨 일이든지 무사히 돌아오길 간절한 바람이었죠. 하지만 직감적으로 뭔가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질 것 같은 불길함이 가득했어요. 한참을 기다려도 진우가 돌아오지 않자 저는 옷을 챙겨 입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밤 공기는 차갑고 바람은 거칠었지만 저는 그 어떤 추위도 느낄 수 없었어요. 진우의 흔적을 찾기 위해 동네 골목골목을 샅샅이 뒤졌죠. 그리고 마침내 춘천 시내 외곽의 어두운 골목에서 진우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검은색 후드티에 낡은 청바지를 입고 있었고 얼굴은 긴장과 피로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손에는 담배 한 개비를 들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너무도 낯설고 안타까웠죠. 진우야,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제가 다가가자 그는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엄마, 그냥 잠깐 숨 좀 쉬려고.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빛은 어디론가 멀리 떠나 있는 듯 했어요. 저는 진우의 손을 잡으며 부드럽게 말했어요. 엄마한테 말해도 돼. 혼자 힘들어하지 말고. 하지만 진우는 고개를 저으며 엄마는 몰라. 내가 뭘 겪는지 라고 했죠. 그 말에 가슴이 아팠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진우의 마음을 열기 위해 노력했어요. 진우야, 엄마가 내 편이야. 어떤 일이 있어도 함께 해결할 수 있어. 그때 멀리서 누군가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석과 지훈이었죠. 그들은 진우를 향해 다가오며 무언가 속삭였고 진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너희들이랑 더 이상은 못하겠어. 진우가 작게 말했지만 친구들은 오히려 비웃으며 우리 없으면 아무것도 못할걸 이라며 위협했습니다. 상황은 점점 긴장감이 돌았고 저는 진우에게 우리 집으로 가자고 급히 말했어요. 그 순간 민석이 저를 향해 시선을 돌리며 누구세요? 진우 엄마? 라며 냉소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맞아요. 진우 엄마예요. 아들이 위험에 빠진 것 같아 걱정돼서 나왔어요. 라고 답했죠. 민석은 잠시 말없이 저를 바라보다가 진우가 요즘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엄마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달라요. 라며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진우가 갑자기 그만해 라며 크게 소리쳤고 친구들과의 분위기는 한순간에 얼어붙었어요. 저는 진우를 잡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저는 그에게 조금이라도 더 힘이 되어주고 싶어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진우야, 엄마는 내가 어떤 모습이든 사랑해. 무슨 일이 있어도 같이 이겨내자. 하지만 진우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죠. 그날 밤 저는 진우의 방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문 너머로 들려오는 그의 낮은 한숨소리에 마음이 무너졌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진우를 구할 수 있을까? 머릿속은 온통 그 생각뿐이었죠. 다음 날 저는 진우가 학교도 가지 않고 집에만 틀어박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걱정이 된 저는 그가 자주 가던 PC방에 다시 찾아갔어요. 거기서 우연히 민석과 지훈이 진우와 대화하는 모습을 봤는데 그들의 말투와 행동이 점점 더 위협적이고 불안하게 느껴졌습니다. 민석은 진우에게 너도 이제 우리와 같이 해야 해. 안 그러면 큰일 난다. 고 울음장을 놓았고 진우는 어쩔 줄 몰라 하는 눈치였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이건 단순한 친구 관계가 아니야? 뭔가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진우에게 다가가려고 했지만 그는 문을 꽉 닫고 저를 밀쳐냈어요. 엄마, 제발 그만해. 나 혼자 할게. 그의 목소리는 공포와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도 물러서지 않고 진우야, 엄마랑 같이 이겨내자고 라고 말했죠. 하지만 진우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고 방 안에서 문을 잠갔습니다. 저는 그 문 앞에서 하루 종일 서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진우의 휴대폰에서 알 수 없는 번호로부터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그 메시지에는 단 한마디, 너희 엄마가 너무 깊게 관여하면 위험해진다 고 적혀 있었죠. 그 순간 저는 차가운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누군가 진우와 우리 가족을 노리고 있다는 걸 확신했어요. 진우가 왜 이렇게 변했는지, 그 비밀은 무엇인지, 그리고 누가 우리를 위협하는지. 앞으로 벌어질 일들은 점점 더 어둡고 위험해질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진우가 방 안에 숨어버린 채 문을 굳게 잠그고 난 뒤 저는 집 안을 맴돌며 어떻게든 그와 소통할 방법을 찾으려 애썼어요. 마음은 무너졌지만 포기할 수 없었죠. 내 아들이니까 반드시 구해내야 해 그 생각뿐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조심스레 진우 방 문 앞에 앉아 그의 숨소리를 들으며 속으로 기도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휴대폰 진동 소리가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민석이라는 이름과 함께 짧은 메시지가 떠 있었어요. 조심해라. 더 깊게 관여하면 후회할 거다. 그 글꼴을 보니 온몸에 한기가 쫙 퍼졌죠.
다음 날, 저는 진우가 다니던 학교에 찾아갔습니다. 교무실에서는 진우가 최근 몇 주째 수업에 거의 참석하지 않고 있다고 했어요. 선생님들은 걱정했지만 아무도 진우가 겪고 있는 문제의 심각성을 알지 못했죠. 저는 학교와 진우 사이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오후, 진우가 자주 찾는 춘천 시내 작은 독서 카페에서 그를 기다렸어요. 진우는 평소와 다르게 검은색 니트에 슬림한 청바지, 그리고 가볍게 묶은 머리카락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어두웠지만 저를 보자 잠깐 놀란 듯했죠. 진우야, 엄마랑 얘기 좀 할래?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그는 한참 망설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우리는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요즘 무슨 일 있는 거니? 엄마가 도와주고 싶어 제가 말하자 진우는 입술을 깨물며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나 민석이랑 지훈이랑 얽히면서 점점 위험한 쪽으로 끌려가고 있어.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의 고백에 가슴이 무너졌지만 저는 진우를 안심시키려 애썼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엄마가 너랑 같이 해결해보자. 혼자가 아니야 의 진우는 잠시 눈을 감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민석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검은 셔츠에 슬랙스 차림, 날카로운 눈빛으로 우리를 쳐다봤어요. 진우는 몸을 움츠렸고 저는 민석을 향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우리 아들을 괴롭히지 마세요. 민석은 비웃으며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진우 엄마 라며 조롱했어요. 저는 물러서지 않고 엄마니까 내 아들 지키는 건 당연한 거죠 라고 맞섰습니다. 민석은 잠시 눈을 가늘게 뜨더니 너도 조심해. 우리 세계에 너무 깊게 발들이면 다칠 거야 라며 위협적인 말을 남기고 카페를 나갔어요. 진우는 저를 바라보며 엄마, 내가 이렇게까지 말려들 줄은 몰랐어. 미안해 라며 눈물을 흘렸죠. 저는 손수건을 꺼내 그의 눈물을 닦아주며 괜찮아, 우리 함께 이겨내자 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워있는데 진우가 갑자기 다가와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사실 나한테 비밀이 하나 있어? 말하면 엄마가 놀랄 거야.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심한 듯 보였죠. 저는 그의 손을 꼭 잡고 뭐든지 괜찮아. 엄마는 내 편이야 라고 말했어요. 진우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민석이랑 지훈이랑 엮이면서 알게 된 게 있어? 우리 동네 뒷골목에 음모가 있어? 사람들이 몰래 뭔가를 하고 있고 난 그걸 우연히 봤어.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밖에서 누군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창문 쪽으로 다가갔고 진우도 긴장한 채 따라왔어요. 창문 밖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서 있었고 그 그림자는 속삭이듯 말했어요. 더 깊게 파면 위험해진다. 조심해라. 그 순간 집안에 짙은 공포와 미스터리가 휘몰아쳤습니다. 이제 진우와 저는 단순한 가정 문제가 아닌 훨씬 더 거대한 어둠 속으로 끌려 들어가고 있었죠. 진우와 제가 그 어둠 속 속삭임에 얼어붙은 채 창문 밖을 바라보던 순간 몸속 깊은 곳에서부터 서늘한 기운이 몰려왔어요. 이건 단순한 협박이 아니야. 뭔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어 불길한 예감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진우와 함께 춘천 시내에서 꽤 유명한 카페 달빛 정원에 갔습니다. 그곳은 나무와 꽃으로 가득한 아늑한 공간이었고 창문 사이로 부드러운 햇살이 들어와 마음 한켠을 조금이나마 편안하게 만들어줬죠. 진우는 회색 니트에 검은 레깅스를 입고 머리는 자연스럽게 풀어헤쳐져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차분해 보였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어두웠어요. 진우야, 엄마가 오늘은 내가 말한 그 근무에 대해 좀 더 듣고 싶어. 우리가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제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진우는 깊은 숨을 내쉬고 입을 열었어요. 엄마, 사실 우리 동네 뒷골목에 있는 오래된 공장이 있어? 사람들이 밤마다 몰래 모여서 뭔가를 하는데 그게 뭔지 아무도 몰라. 나도 우연히 그걸 봤고 그래서 민석이랑 지훈이랑 엮이게 됐어.
그의 말에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 공장? 예전에 뉴스에도 나왔던 곳 아닌가? 진우는 계속 말했어요. 민석이랑 지훈은 그쪽 세계랑 연결돼 있어. 나더러도 거기서 일하라고 하는데 나 정말 못하겠어? 엄마, 나 무서워.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죠. 저는 진우의 손을 꼭 잡으며 우리 함께 그걸 밝혀내자. 무서워하지 말고 엄마가 내 곁에 있어 라고 다짐했어요. 그러자 진우가 살짝 미소를 지으며 엄마, 고마워 라고 말했죠. 그날 저녁, 저는 진우를 데리고 그 공장 근처로 향했습니다. 어두운 밤거리에는 바람이 차갑게 불었고 오래된 공장의 철문은 삐걱거리며 우리를 맞았죠. 공장 주변에는 희미한 불빛과 함께 누군가의 그림자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엄마, 조심해. 진우가 낮게 경고했지만 저는 진우와 함께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그때 공장 안에서 무거운 대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 거래는 꼭 성공시켜야 해. 누가 방해하면 가만두지 말자. 차갑고 무서운 목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죠. 저와 진우는 숨을 죽이고 그 대화를 들었고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수많은 생각이 스쳐갔어요. 이건 단순한 청소년 문제를 넘어선 거대한 범죄 조직이야. 우리 가족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처한 건지. 그때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냐? 제가 소리쳤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진우가 뒤를 돌아봤고 어둠 속에서 한 남자가 우리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검은 가죽 점퍼에 짙은 눈썹, 그리고 날카로운 눈빛이 인상적이었죠.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그의 목소리는 냉담했고 위협적이었어요. 진우는 몸을 떨며 우린 그냥 지나가려고 했어요. 라고 대답했죠. 남자는 천천히 다가오며 이 동네에선 아무나 함부로 돌아다니면 안 돼. 특히 너희 같은 애들은 더더욱 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저는 진우를 끌어안으며 우린 아무런 나쁜 의도가 없어요. 그저 당신들이 뭘 숨기고 있는지 알고 싶을 뿐이에요. 라고 말했어요. 남자는 잠시 침묵하다가 지상한 일에 너무 깊이 관여하지 마. 그렇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거야. 라고 경고하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진우와 저는 말없이 걷기만 했어요. 그의 손을 꼭 잡은 채 서로의 존재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느꼈죠.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위협은 점점 더 커지고 있어. 과연 이 어둠을 뚫고 나올 수 있을까? 그날 밤, 진우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으며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나 이제 정말 무서워. 하지만 엄마가 있어서 조금은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저는 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우린 함께니까 반드시 이겨낼 거야. 이라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집 전화벨이 울렸고 듣기 싫은 긴장감이 다시 집 안을 휘감았죠. 수화기를 든 순간 낮고 냉담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조심해라. 김하나 씨, 다음번에는 경고가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겠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전화는 끊겼고 저는 공포와 긴장 속에서 앞으로 펼쳐질 미스터리와 싸움의 서막이 올랐음을 직감했습니다. 그 전화 한 통에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누가 우리를 이렇게까지 위협하는 걸까? 한밤중의 정막 속에서 그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죠. 진우도 침대에 누워 저를 바라보며 불안한 눈빛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엄마, 우리 어떻게 해야 해? 그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단호하게 말했죠. 우리가 두려워할 순 없어, 진우야. 이길 수 있어? 엄마가 꼭 지켜줄게. 다음 날, 저는 진우와 함께 춘천 시내에 있는 경찰서를 방문했어요. 하지만 민원실 직원은 저희의 이야기를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였죠. 요즘 젊은 애들 문제도 많고 신고가 너무 많아서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수사할 수 있습니다. 라는 말에 절망이 밀려왔습니다. 진우는 경찰서 앞에서 무겁게 한숨을 쉬더니 엄마, 이건 우리 둘만의 싸움이야. 라며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진우야,
우리 둘이 힘을 합치면 못할 게 없어. 그날 오후, 진우와 저는 춘천 시내 작은 도서관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진우가 몰래 적어놓은 노트를 발견했어요. 그 안에는 공장 주변에서 목격한 이상한 사람들과 시간대, 그리고 그들이 나누는 대화가 꼼꼼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진우, 이렇게 자세히 적었구나.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겠어. 저는 그를 격려하며 다짐했어요. 이 정보를 바탕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자. 그때 진우가 갑자기 손을 뻗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 나도 이제 변할 거야? 더 이상 도망치지 않고 이 싸움을 끝낼 거야. 그의 눈빛은 결연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진우와 함께 진천군 외곽에 있는 작은 산책로를 걸었어요. 어둠 속에서 불빛이 희미하게 비추는 길을 따라 걷는 동안 우리는 서로의 힘이 되어 주었죠. 진우는 검은색 스니커즈에 청바지, 그리고 회색 후드티를 입고 있었고, 저는 부드러운 실크 블라우스에 슬림한 검은 스커트, 발에는 은은한 광택이 도는 구두를 신고 있었어요. 서로의 존재가 더욱 돋보이는 순간이었죠. 그때 갑자기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두려움과 긴장이 동시에 몰려왔지만 저는 진우의 손을 꼭 잡으며 괜찮아, 우리가 함께 있으니까 이라고 속삭였어요. 나타난 사람은 바로 지난번 공장 근처에서 봤던 그 남자, 검은 가죽 점퍼를 입은 이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고 이번에는 더 가까이 다가왔죠. 김하나 씨, 진우군 이제 그만 이 일에서 손 떼세요. 아니면 그의 말은 위협 그 자체였고 그 아니면 뒤에 숨겨진 위험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진우와 함께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엄마,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진우가 물었고 저는 우리가 서로를 믿고 끝까지 함께 싸우는 거야. 절대 혼자 두지 않을게 라고 답했죠. 하지만 집에 돌아와 방에 들어서는 순간 문 앞에 놓인 작은 봉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봉투 안에는 아무런 글씨도 없었고 오직 한 장의 사진이 들어 있었어요. 사진 속에는 진우가 공장 근처에서 찍힌 듯한 모습이 담겨 있었고 그 뒤에는 검은 그림자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그 사진을 보며 저는 차가운 전율을 느꼈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감시하고 있었고 그들이 원하는 건 단지 침묵뿐이라는 것을 깨달았죠. 이제 진우와 저는 더 큰 위험과 맞서 싸워야 하는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숨겨진 진실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그날 밤 침묵 속에 놓인 봉투와 사진은 제 마음에 무거운 짐이 되었습니다. 진우의 모습이 담긴 사진 뒤편에 어렴풋이 보이는 검은 그림자는 우리를 위협하는 세력의 존재를 분명히 알려줬죠. 우리가 얼마나 깊은 수렁에 빠진 걸까? 불안과 두려움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진우와 함께 집 근처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봄바람이 살랑이며 벚꽃잎이 흩날리는 평화로운 풍경과는 달리 우리 마음은 한없이 무거웠죠. 진우는 검은 재킷에 회색 후드티를 입고 있었고 저는 깔끔한 흰색 블라우스와 어두운 청바지 차림이었어요. 진우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이 사진 때문에 우리 가족이 위험해졌어. 도망칠 곳도 없고 믿을 곳도 없어. 그의 눈빛은 슬픔과 절망으로 가득했죠. 저는 그의 손을 꼭 잡으며 진우야, 우리는 서로밖에 없어. 어떤 위험이 와도 함께 맞서자 라고 다짐했어요. 그때 진우가 살짝 미소 지으며 엄마, 정말 고마워 라고 말했죠. 그날 오후, 저는 진우를 데리고 춘천 시내에 있는 작은 카페 한옥담으로 갔습니다. 그곳은 전통 한옥을 개조한 곳으로 고즈넉한 분위기와 따뜻한 조명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줬죠. 진우는 검은 니트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고 저는 부드러운 베이지색 원피스에 얇은 스카프를 둘렀어요. 우리의 모습은 닮은 듯 달랐지만 같은 무게를 안고 있었죠. 카페 안에서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던 중 진우가 갑자기 휴대폰을 확인하며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또 메시지가 왔어. 화면에는 다음 경고는 마지막이다 라는 짧은 문자가 떠 있었어요. 저는 침착하게 진우야, 이런 협박에 굴복하지 말고
우리가 강해져야 해라고 말하며 그의 어깨를 토닥였죠.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낯선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긴 생머리에 세련된 한복 스타일의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우리를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다가왔어요. 김하나 씨, 진우 군 맞나요? 그녀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건넸습니다. 네, 저희인데요.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저는 경찰 수사관 이서현입니다. 최근 사건과 관련해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녀의 표정은 진지했고 신뢰가 갔어요. 진우는 놀란 듯 경찰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어요. 라고 물었고 이서현 수사관은 네, 하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위험합니다. 라고 답했죠. 그날 이후 이서현 수사관과 함께 우리는 조금씩 사건의 실체에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오래된 공장 주변에서 벌어지는 불법 거래와 그 배후에 있는 거대한 조직에 대해 말해주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받은 위협이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조직의 경계심 때문임을 알게 됐죠. 그러던 중 진우가 갑자기 엄마, 나 어제 그 공장 근처에서 누군가를 봤어. 그 사람이 바로 라며 말을 멈췄습니다. 그의 눈빛이 무서움과 혼란으로 가득했어요. 누군데? 제가 다그치듯 물었지만 진우는 고개를 돌렸어요. 말하기가 무서워 라고 작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카페 창밖으로 검은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고 저희는 다시 한번 어둠의 위협을 실감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싸움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었고 우리는 서로를 더욱 굳게 붙잡아야만 했죠. 이제 진우와 저는 미스터리의 중심으로 깊숙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밝혀질 진실과 맞서 싸우는 일이 우리의 운명이 될 것임을 알았어요. 그날 카페에서 검은 그림자가 스쳐 지나간 후 저는 진우와 함께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었어요. 봄바람에 흩날리던 벚꽃잎처럼 우리의 삶도 무너질 듯 흔들렸지만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버텼죠. 진우는 검은 후드티에 짙은 청바지를 입고 있었고 저는 그동안 입지 않았던 붉은색 블라우스와 검은 스커트 차림이었어요. 그 옷차림이 왠지 모르게 새로운 결의를 다지는 상징처럼 느껴졌죠.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저는 진우가 방 안에서 조용히 무언가를 적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가 공장 주변에서 본 사람들과 일어난 일을 꼼꼼히 기록하고 있었어요. 그의 손길에는 묘한 긴장감과 절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진우야, 이렇게까지 노력하는구나. 제가 말하자 그는 잠시 멈추고 고개를 들었어요. 엄마, 이제 우리 방법을 바꿔야 해요. 무작정 도망치거나 숨는 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직접 그들에게 맞서야 해요. 저는 그의 눈빛에서 성숙함과 결단력을 느꼈고 동시에 걱정도 됐습니다. 그래, 우리 함께 싸우자. 하지만 조심해야 해. 그 다음 날 이서현 수사관과 함께 우리는 공장 주변을 다시 조사하기로 했어요. 어두운 골목길을 걸으며 저는 진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차가웠지만 그 온기가 제게 힘이 되었죠. 조사 중에 우리는 공장 바로 옆에 숨겨진 작은 창고를 발견했습니다. 문은 낡았지만 누군가 최근까지 사용한 흔적이 분명했어요. 이서현 수사관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자 그 안에는 수상한 서류와 여러 기계 부품들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이건 불법 무기 제조 흔적이에요. 이서현 수사관의 말에 저는 소름이 돋았죠. 진우도 놀라며 우리 동네가 이렇게 위험한 곳이었다니 라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창고 밖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가 다가오고 있었죠. 우리는 숨을 죽이고 문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자 낯익은 민석과 태윤이 나타났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긴장과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누가 왔지? 민석이 낮게 중얼거렸고 태윤이 요즘 수상한 움직임이 많아. 조심해 라고 답했어요. 그 순간 진우가 조용히 제 손을 잡으며 엄마, 이제 우리가 싸워야 할 때가 왔어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그래, 함께라면 무서울 게 없어 라고 답했죠.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던 저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진우가 이 모든 어둠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할까? 그리고 그 선택이 우리 가족의 운명을 어떻게 바꿀까? 그 물음은 아직도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로 남아 있었어요. 이제 마지막 이야기가 다가옵니다. 진우와 제가 마주할 최후의 대결과 그 속에 숨겨진 진실이 곧 밝혀질 것입니다. 그날 밤, 침묵 속에 잠 못 이루던 저는 창밖으로 비치는 가로등 불빛 아래서 진우의 모습을 떠올렸어요. 그의 눈빛이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해 보였고 그 결의가 우리 가족의 마지막 희망이라는 걸 느꼈죠. 진우는 검은 트렌치코트에 짙은 청바지, 그리고 발에는 낡았지만 단단해 보이는 운동화를 신고 있었어요. 그의 모습은 어딘가 성숙하면서도 묘한 매력을 풍겼습니다. 아침이 밝자 저는 진우와 함께 마지막 결전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둘 다 긴장했지만 서로의 존재가 큰 힘이 되었죠. 이서현 수사관도 함께했고 우리 셋은 공장 근처에 숨겨진 조직의 본거지를 향해 조심스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곳은 오래된 창고 건물이었고 입구는 굳게 잠겨 있었어요. 하지만 이서현 수사관은 이미 내부 정보를 입수해 열쇠를 준비해 왔습니다. 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와 함께 긴장감이 밀려왔고 우리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죠. 그곳에서 우리는 민석과 태윤, 그리고 그들을 이끄는 검은 가죽 재킷을 입은 남자를 마주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그림자에 가려져 있었지만 냉철한 눈빛이 우리를 꿰뚫는 듯했어요. 김하나 씨, 진우 군, 드디어 만났군요. 그는 낮고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까지 온 걸 후회하게 될 겁니다. 진우가 당당히 앞으로 나서며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곳을 지킬 거예요. 당신들의 불법 행위는 끝낼 겁니다. 라고 외쳤죠. 그 순간 긴장이 극에 달했고 우리와 그들 사이에 치열한 대치가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서현 수사관이 미리 준비한 증거와 경찰 지원군의 출동으로 상황은 급변했어요. 조직은 결국 체포되었고 불법 무기 제조 현장도 모두 밝혀졌죠. 진우는 그동안의 무기력함에서 벗어나 진정한 어른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는 검은 트렌치코트를 벗고 밝은 미소를 지으며 범마, 이제 우리 가족은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라고 말했죠. 저는 눈물을 글썽이며 그를 꼭 안았습니다. 그래, 진우야. 우리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 하지만 그 순간 이서현 수사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그녀가 전화를 받자 얼굴이 굳어졌고 조용히 말했어요. 새로운 사건이 발생했어요.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 말과 함께 이야기는 미묘한 긴장감을 남기며 끝이 났습니다. 우리가 싸운 어둠 뒤에는 더욱 깊고 복잡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고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는 또 다른 미스터리와 도전을 예고하고 있었죠. 이것이 끝이 아닌 시작임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